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 또 근절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이 배재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조경덕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올 상반기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성추문이 잇따르더니 이번에는 초등학교에서 또 성비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은데 자, 이렇게 우선 교사와 학생 간 성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문화예술계 또는 정치권에서도 이런 네. 성에 관한 것들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방어하고 있던 최후의 방어선인 이 학교 현장, 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좀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네. 교사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직업군에서도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네.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교사, 거기에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네. 뭐 여기 여교사라는 것도 좀 자극적인 그런 네. 부분이고요. 드디어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보루인 학교에서 네. 특히 교사가 교육의 대상인 이 학생에 대해서 이런 성비위를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네. 있는 부분을 지금 오픈이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네. 만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후의 보루가 좀 무너졌다 네, 이렇게도 들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가해자가 뭐 여교사라는 점이 좀 자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다수 피해자는 여아 또는 여성 청소년인 건 맞는데 맞습니다. 남성 네. 또 남성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17년도에는 3.5%였는데 네. 2022년에는 5.8%까지 늘었거든요. 이렇게 남성 피해자가 늘어나는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그 피해자는 남자 초등학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13세부터 16세 이하는 굉장히 그 미성년자로서 네.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도 굉장히 강력하고 파면 또는 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실에 상주하면서 네.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월한 지위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면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자기의 교육에 따라서 그 학생을 우리가 흔히 하는 가스라이팅 할 수도 네.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고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약 90% 이상 네. 여성 교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교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높다. 네. 중고도 그런 추세가 있다는 네, 네. 절대 다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율적으로 이제 네. 여교사가 남자 학생들을 뭐 성추행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성폭력할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도 상당히 네. 높고 그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 오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교사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남성 피해자가 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여교사라는 어떤 직업 윤리, 직업군에 네. 대한 부분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는다든가 뭐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든가 제가 아는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네. 한 달 단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처럼 네. 학생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뭐 선생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케어한 대로 오는 스트레스라는 것 네. 이런 부분을 케어하면서 동시에 이런 그 성에 대한 것은 범죄죠. 네, 비위도 아니고 형법에 어긋나고 아동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어떤 특별한 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조치 또는 특별한 기구가 만들어져서 네, 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 학생들의 그 인생을
그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네. 거의 그 살인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련의 이제 지역 내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사실 교육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좀 이런 범죄를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현재 성비위 사건과 연루된 교사에게 내려지는 징계, 조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것이 이번에 뉴스에 나온 정도 되면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이 네. 됩니다. 굉장히 큰 벌이죠. 자기 직업을 잃게 됩니다. 또는 이게 그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 성폭행 또는 성폭력을 담당을 하고요. 네. 거기 대신에 성희롱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조금 법이 갈라져 있습니다. 네, 네. 성에 관해서는 성희롱이 있고 추행이 있고 성폭력이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 뉴스에 나올 정도면 파면의 해임이지만 네, 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조직이라든가 자신이 몸담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좀 쉬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네.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또는 이런 부분이 그 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네. 없었는 일이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도 이제는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라는 그 문제의식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범지른 범죄가 448건, 대전, 세종, 충남도 한 80건 가까이 되거든요. 성범죄만 놓고 네. 봤을 때. 자, 끊이지 않는 이런 성비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교사들의 윤리의식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의 그 직업이 한 그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할 거고요. 네. 이것이 이제 교권을 회복하는 부분과 양날의 칼이 되어서 네. 교권도 회복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학부모로부터의 어떤 소진 탈진 요소도 이 조금 네. 약화돼야 되지만 네. 자기가 지금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전 인생을 이런 일로 인해서 네. 이 트라우마가 가질 수 있는 살인에 버금하는 형법에 어긋나는 네. 그런 범죄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귀찮지만 끊임없이 이런 교육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제대로 전문가가 또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서 네.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만큼 네. 벌써 500건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대전 세종의 80건이라는 것은 이게 오픈이 된 게 80건이고 네. 그게 오픈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 모두가 교육 현장이라 해서 교사라고 해서 네.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는 네. 이제는 없이 네. 언제 어디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인식 네. 개선, 윤리의식, 교육, 끊임없는 이제 워크숍 또는 전문가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